네, 안녕하십니까. 모앤블레스 의원 신경균 원장입니다. 예, 모발 이식이란 탈모가 많이 진행된 부위에 더 이상 모발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후두부에서 모발을 채취해서 그 모발을 하나하나 그 탈모 부위에 심어드리는 그런 수술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탈모가 완치가 될 수 없는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상황이었는데, 이 모발 이식 수술로 인해서 탈모가 훨씬 더 이제 치료 가능하고 좀 더 이렇게 상황을 좋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수술법으로 안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탈모도 이제는 질환으로 인정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많겠고요. 그 외에 약간 미용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탈모를 이제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제 저희가 모발 이식을 통해서 치료해 주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첫 번째겠고, 두 번째 이제 미용적인 부분은 예를 들면 이제 헤어라인을 약간 고친다거나 아니면 눈썹, 수염, 고렛나룻 같은 그런 부위들을 보강을 해주고 싶어 하는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치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발 이식은 후두부에서 모낭을 채취하는 방법에 따라서 절개법과 비절개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절개법이 먼저 이제 개발된 방법인데, 후두부의 두피를 절제를 해서 다 드러내고 그 후두부에 이제 띄어진 부위를 다시 봉합을 해주는 그런 시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띄어낸 부분을 들고 각각 하나하나 나눠서 다시 심어주는 방법이 이제 절개법이 되겠고, 비절개법은 그 방법 대신에 모발을 하나하나 이렇게 원형 구멍을 뚫어서 모발을 뽑아서 그거를 다시 또 탈모 부위에 심어주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이 비절개법이 되겠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일단 절개법은 이렇게 두피를 절제를 하기 때문에 그 절제를 하고 다시 봉합했을 때의 뒷머리가 당기는 느낌, 일종의 통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모발이 다시 심어지기 전까지 그 모발을 하나하나 다 갈라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지나가는 면에서 불리한 면이 생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 수술한 자리에 결국 실선 형태의 흉터가 남게 돼서 머리카락을 좀 짧게 자르는 경우에는 흉터 자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수 있겠죠. 비절개법은 그런 흉터 생성이 적고 통증도 거의 느끼시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회복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절개법의 문제에 비해서도 오랜 경험을 쌓은 그런 선생님들이라면 훨씬 불편함을 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꼭 더 좋다 할 수 있는 기보다는 경험이 많은 선생님을 찾아서 시술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조금 구분을 좀 하자면 절개를 한다는 면에서는 대량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부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그에 따라서 흉터 자리가 더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량 모발 이식을 할수록 비절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일단 식모기는 비절개 방법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절개법을 쓸 때에 모발을 이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구였는데요. 그 방식이 이제 식모기가 생긴 모양이 끝이 날카로운 바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모기가 있으면 그 옆에 홈을 뚫어서 이 홈 속에 이제 모발이 꽂힌 상태를 만들어서 피부 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이제 심는 방식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이 방식에 비해서 슬립 방식은 이제 모발이 들어가는 그 피부 자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바늘로 뚫는 작업보다는 미리 저희가
구멍을 쫙 내놓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미리미리 내놔서 이 자리에 이제 모발이 들어갈 수 있게 미리 구멍을 뚫어 놓는 작업을 슬릿 방법이라고 하고, 후두부에서 뽑아낸 모발들을 이제 그 식모기로 심느냐 슬릿으로 심느냐의 차이를 우리가 식모기 방식, 슬릿 방식이라고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식모기 방식은 두피에 구멍을 뚫는 동시에 모낭이 끼워져 들어가는 과정을 밟게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 그 자리가 파핑이 생긴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파핑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바늘로 뚫고 들어갈 때 그 바늘 옆에 부위에서 모발들이 튀어나오는 현상을 얘기하거든요. 그 현상이 심해지면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식모기 방식에서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슬립 방식을 하게 되면 미리 그 구멍을 다 뚫어 놓기 때문에 간격을 일정하게 촘촘하게 뚫어 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모낭을 삽입하는 그런 순간에 그 모낭이 빠져나오는 파핑 현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저희가 대처하기가 굉장히 빠르고 편합니다. 그래서 슬립 방식을 택했을 때 그런 파핑 현상에 의한 위험성을 좀 줄일 수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모발이식은 이제 일단 수술 전 디자인, 마취, 모낭 채취, 모낭 검수 후에 이식하는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단 상담했을 때 확정한 디자인을 두피에 저희가 표시를 한 다음에 후두부 모낭을 채취하기 위해서 전체 머리를 소독하고 수술 부위를 미리 마취에 들어갑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모낭 채취 방식에는 절개법과 비절개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모낭을 채취한 다음에는 이식해도 괜찮은지 모낭 상태를 좀 검수를 해보고, 이때 이제 모낭이 손상되지 않게 정교한 기술이 요구되는 순간이고요. 또 모낭 검수까지 다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식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모낭 이식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연령이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량 모발을 이식하는 경우도 있고, 작은 모수로도 환자분이 원하실 때는 수술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지만 원칙적인 얘기를 드리자면 탈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면 모발 이식은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이제 후두부에서 채취하는 모낭도 튼튼하고 또 그 충분한 모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고, 생착 성공률도 더 높일 수 있는 시기가 젊은 시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탈모가 발생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크게 좀 나눠보면,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탈모를 유발하는 그런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전적인 부분은 물론 크게 보면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유전적인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탈모의 종류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갑상선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급성 열성 질환을 앓았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탈모가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점차 그 휴지기 탈모의 형태를 띠는 것이 점차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올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형 탈모라는 질환도 있습니다. 이 원형 탈모라는 질환은 우리 몸의 면역계 이상으로 인해서 우리 모발을 외부 인자로 잘못 알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탈모가 되겠죠. 그 질환도 대개 한 1년 이내에 95% 이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치료를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돌아올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안 갈 수 있으니까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탈모가 오나요? 조직이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겠죠.